조선 후기의 궁중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왕조별로 이 정제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왕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제15대 광해군 때는요. 지금 17세기가 되는데요. 오례 중에서 빈례와 가례에서 궁중무용인 정제가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빈례는 외국에 사신이 올 때 하는 예식이고요. 가례는 결혼식이나 왕가의 결혼식이나 왕세자 책봉 같은 그런 예식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1610년에 인목 대비를 위한 진풍정에서 여학들의 궁중 공연 활동이 재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여학들이 다시 공연에 등장했다는 게 가장 광해군 때의 특징일 텐데요. 이 진풍정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연회되는 연희 중에 진작, 진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희가 바로 진풍정입니다. 광해군이 정말 이 인목대비를 정말 이렇게 표하기 위해서 가장 큰 규모의 진풍정을 개최한 것이죠. 이렇게 다음에 1612년에 광해군 4년 때 지방에서 궁중 연희를 위해 올라온 기녀들이 돌아가지 않고서 다른 사대부가의 연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기문란이 이제 일어난다는 비판이 계속 일어나서 여학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광해군은 마지막까지도 여학을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중에서 이제 전제 이후에 궁중의 가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의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궁중도 규모를 축소해서 궁중 연희를 위해서 궁 안에 있는 여령들만 한 게 아니라요. 지방에 있는 각 교방들에서 이제 잘하는 기녀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중 연희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기녀들을 이제 선상기라고 해요. 선택돼서 서울로 상경한 기녀들에서 선상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진풍정뿐만 아니라 친자면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양잠, 누에고치, 실크를 만들기 위한 누에고치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중전마마나 왕후, 대왕 대비마마가 친히 이렇게 양잠을 하는 그런 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히 한 친제, 그리고 제사 이후에 그 음식들을 나누는 음복연에서도 정제가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음복면에서 침향산이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대 배경 같은 건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앞에 이렇게 연꽃이 있는 이런 침향산을 두고 여기 앞에서 항무, 헌선도, 포그락 등이 이제 연행이 되는데요. 광해군 집정 말기까지 여학의 정제 공연이 지속이 됐고요. 신하들이 상소를 계속 여학은 풍기문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동 정제해야 됩니다. 했지만 여학 정제를 마지막까지 유지한 것이 광해군이었고요. 그래서 이 침향산이 향악 정제에 사용되는 이 산 모양의 도구가 침향산이었는데 이제 인조가 광해군을 이제 반정을 일으키면서 이것은 광해군의 향락의 도구다라고 해서 이 침향산을 이제 불태웠다고 하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 다음 왕 16대 인조 시기의 정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23년 3월에 인조가 반정을 해서 광해군을 없애고 즉위한 왕이 바로 인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이 향락의 상징인 침향산을 이제 인조는 불태워 없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조 때 정묘호란이 이제 여진족의 후금에 침략을 받게 돼서 조금 더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목대비를 위해서 이 인조가 진풍정을 1630년에 다시 개최를 합니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진풍정은 궁중에서 연행되는 잔치, 진작, 진찬 중에
가장 큰 규모, 진풍정이라고 하면 다 가장 큰 규모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풍정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효성을 바탕으로 예를 다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인조가 나라는 어렵지만 인목대비를 위해서 내가 이 효를 다하는 거를 몸소 춤과 이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는 이 진풍정을 통해서 광해군이 이 인목대비를 패했는데 인조가 다시 반정하면서 인목대비가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복귀를 해줘, 궁으로. 인목대비를 패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사실을 이 진풍정 아주 거대한 궁정 행사를 통해서 부각을 시켰고요. 이 반정, 이거는 명분을 다시 이제 세운 거죠.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 반정은 정당한 일이다. 라고 이 진풍정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조도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발레를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레를 더 강화하고 장려했는데요. 인조와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30년에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 이 진풍정을 풍정도감의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궤라는 것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 풍정도감의궤 같은 경우는 188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파리 국립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가 2011년에 우리나라에 반환이 되어서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풍정도감의궤가 중요한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 16, 17세기 이 조선 후기에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궐 안에서의 이 궁중연희가 어떻게 연양됐는지 볼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풍정도감의궤는 현존하는 의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궤였고요. 이 진풍정에서는 헌선도, 수연장, 몽금척, 복례의, 연화대, 포구락, 향발, 무고, 처용무 순서대로 9개의 정제가 연행이 됐고요. 73명의 여령이 정제와 의장을 담당했는데 아직도 이게 내진년이죠. 이 대비마마를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내진년이니 여령정제가 등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조시대 정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까 진풍정에서 복례의가 공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셨는데 이 복례의라는 것은요.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훈민정을 만든 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춤추는 춤이 바로 이 복례의입니다. 이 복례의의 뜻은 천명을 받아 나라를 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춤인데요. 그러니까 인조가 반정한 것은 광해군을 처단하고 반정한 것은 천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례의가 공연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복례의가 공연됐다는 기록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연이 안 되던 건데 인조 때 와서 다시 복례의가 짠 나타난 거죠. 그만큼 이렇게 춤과 의식, 의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기녀가 정제를 이 인조시대 때 공연을 했고요. 이 장하권에서 상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녀가 이제 경기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이 수도권 궁 근처에 사는 기녀들은 사라지고 내연의 시기에 맞춰서 지방에서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선상기 선택돼서 서울에 상경한 기녀가 등장을 해서 연애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21대 영조시대의 정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조시대, 영조시대에 들어서는 무동정제가 확립이 됐는데요. 이 전부터 이제 이미 숙종 때부터 무동제도가 정착되기 시작을 했지만 영조시대에 들어서 확고하게 강화된 것이 바로 이 무동정제입니다. 외연, 회례연이죠.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하는 회례연과 사신연인 외연에서 무동정제의 공연 문화가 확립된 것이 영조시대의 궁중정제의 특징이고요. 특히 1829년 진찬의궤를 보면 진찬은 왕가의 궁중의 잔치 진찬이죠. 보면 연무를 첨승으로 개칭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요. 연무는 사실 맨손으로 아무런 무구를 들지 않고 기구를 들지 않고 악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추는 춤이 이제 연무라고 하는데 첨승으로 제목이 개칭이 됐다고 합니다. 첨수는 이렇게 삼각 뿔 모양의 이제 무구라고 하는데요. 맨손으로 주는 춤에서 뭔가 도구를 첨수라는 도구를 들고 춤는 춤으로 이제 춤도 변형이 되고 그래서 제목도 개칭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조가 직접 지은 하왕은이라는 춤의 이제 악장을 새로 영조가 직접 창작을 했는데요. 개작을 한 거죠. 원래 조선 전기에 있던 춤이거든요. 하왕은은 1743년 7월 29일에 영조는 기존의 하왕은이 악장이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새로 이 세 장을 지었음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부터 쭉 전통춤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에 맞게 좀 계속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전통이구나. 옛날 것을 그대로 이건 전통이니까 변하지 말고 지켜야 돼가 아니고 오늘날의 현실과 맞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게 우리의 전통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이 영조가 직접 개작한 하왕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2대 정조 때의 정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조시대 때는요, 정제의 종목과 구성이 대폭 확대가 되고요. 정조 때는 4연에서 8종목을 했지만 정조 때에는 14종목이 공연이 되어서 6종목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795년 진찬에서 선율악과 건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건무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 교방에서 매우 유명했다고 해요.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궁중무용이라고 우리는 다른 지방에서 추는 춤은 유입되는 것이 딱 맞고 궁중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유행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춤들도 유입을 해서 궁중무용화한 것이 이 정조시대 때의 궁중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구락과 무고의 구성을 확대를 해서 쌍포구락 그리고 쌍무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 수를 늘린 게 아니라 기존의 여령수에서 구성만 쌍으로 확대를 해서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성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조가 해경궁 홍씨 어머니의 육순잔치 그리고 칠순잔치, 팔순잔치에도 이렇게 성대하게 그 어머니에게 효를 예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이렇게 쌍포구락과 쌍무고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조 때 등장한 선율악인데요. 이것도 정말 무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대 장치가 이 가운데도 배가 있고 여기 무녀들이죠. 어린 무동들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배를 돌리면서 배를 띄워놓고 노는 그런 놀이 형식의 춤이 이 선율악입니다. 그리고 1795년 정조 19년에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기록된 쌍포구락인데요. 보시면 이제 포구락은 이렇게 지금 포구락이 문이 2개가 있는 게 쌍포구락이라고 하는데 포구락은 포구가
돌을 이렇게 굴을 던진다 해서 비단으로 싼 동그란 공 같은 거를 던져서 요 구멍 안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넣으면 상을 받고, 네, 못 넣으면 여기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놀이 형식의 춤이 포구락인데, 정조 때에는 이렇게 쌍포구락 문을 2개 설치를 해서 좀 더 화려하게 보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뭔가 무고도 북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2개씩 있다 그러면 아, 정조 때의 궁중무용이 아닌가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